네, 작업 과정이 길었기 때문에 1편과 2편으로 나눠져 있고 이것은 1편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라트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산 문제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모형 작업 장비를 전부 해체해서 다 짐으로 싸놨다가 그걸 한참 동안 이제 못 푸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2달이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 킷은 2달이나 걸려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작업실 세팅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네, MH60S 1:35 스케일 아카데미제 헬기고요. 사이즈가 좀 있다 보니까 이제 런너 부품을 찾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테이핑을 해가지고 런너 번호를 써줍니다. 런너가 겹쳐 있을 때 좀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사이드 쪽에도 태그를 달아줬습니다. 런너에 이미 알파벳이 각인이 잘 돼 있지만 이렇게 펜으로 써놓으면 굉장히 잘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네, 이제 기본적인 조립을 시작합니다. 네, 블레이드 부분도 이렇게 조립을 하고요. 네, 이제 조종석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항공기류, 헬기나 비행기 이런 것들은 이제 조종석, 이제 콕핏 부분을 만든 다음에 그 부분을 먼저 도색을 해야 이제 안쪽으로 그게 들어가기 때문에 먼저 이제 조종석만 도색을 하게 되죠. 네, 아크릴 블랙 프라이머를 희석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 아마 3만원대의 비틀벅 3호 에어브러쉬입니다. 네, 오랜만에 쏘는 거라 쏘기 전에 간단히 청소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아크릴 프라이머는 물로 희석을 해도 되고 전용 신너를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네, 일단 조종석은 블랙으로 전체를 덮습니다. 네, 조립을 하면서 이제 에어브러쉬질을 했기 때문에 구석구석 이제 색이 안 묻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체크하고요. 네, 건조기에 넣어서 건조를 시켰고요. 10분에서 15분 정도 건조를 시킨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건조를 시키면 좋지만 저는 이걸 생방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이제 바로바로 진행했습니다. 이 헬기의 실물을 찾아보니까 이제 콕핏이 진한 그레이 계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표현을 해줍니다. 계기판에 이제 디테일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블랙과 이제 그레이가 잘 이렇게 보일 수 있게 칠해줍니다. 이제 기본 도색이 끝났으면은 이제 붓도색으로 넘어갑니다. 네, 크롬 컬러를 드라이 브러싱해서 조종석의 디테일을 다 보일 수 있도록 작업을 합니다. 스위치나 버튼류들 이제 좀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색깔로 이렇게 칠해주죠. 네, 그리고 이제 세세한 부분들 붓으로 도색해줍니다. 네, 사실 완성하고 나면 이 조종석 부분이 이제 다 가려져서 잘 안 보이게 되는데 그래도 스케일 모형 특성상 이제 이런 부분들 정성스럽게 디테일하게 도색하는 편이 좋은 것 같습니다. 스케일 모형은 이런 과정 자체를 또 즐기는 게
재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올리브 컬러로 필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블랙과 그레이로 표현된 부분들이 투명하게 보이면서 어두운 그린색의 느낌이 잘 표현될 것 같습니다. 네, 동체 안에 넣기 전에 피너시를 해서 웨더링을 해줍니다. 네, 이제 조종석을 넣어서 동체를 붙입니다. 항공기 작업에서는 이 동체를 붙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딱 붙이고 나면 뭐 좋은 킷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높이 차도 있고 그 아다리라고 해야 되나요? 딱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한 몸처럼 만들어주는 작업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수지 접착제를 막 발라서 양쪽을 좀 녹여가지고 이제 한 느낌이 날 수 있도록 꽉 붙여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도 이제 양쪽이 맞물린 부분이 높이차가 좀 있어서 그 소위 단차라고 하죠. 이게 다 이제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다 갈아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 킷을 하면서 이 작업이 이제 굉장히 오래 걸리고 손이 좀 많이 가는 작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일단 큰 부분은 다 이제 사포로 갈아내고 러너 부분들은 다 이렇게 이제 나트 나이프로 잘라내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단차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 이제 갈아내야 됐습니다. 네, 이런 둥근 면들은 이제 스펀지 사포로 갈아내면 상당히 편리하죠. 네, 이후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 사포질을 했습니다. 네, 단차로 인해서 이제 접합면이 평평한 느낌이 아니라서 이렇게 플라스틱 퍼티를 이용해서 수정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혹시 이 킷을 제작할 마음을 먹으신 분이 있다면 이 동체를 다듬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이셔야 될 겁니다. 네, 이후에 이제 부품들 더 붙여 나가면서 이제 단차 수정 계속 해 나가면서 조립을 해 나갑니다. 이후에 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동체를 다듬어 주었습니다. 동체 다듬는 건 이쯤에서 생략하겠습니다. 이 키트에는 파일럿 피규어가 포함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별매로 1:35 스케일의 파일럿을 구매해 보았습니다. DEF 모델에서 나온 건데요. 물론 이 킷 전용은 아니지만 뭐 의자에 앉힐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구매해 봤습니다. 이 킷에는 2명의 파일럿이 있고요. 저는 하나만 칠해서 앉힐 예정입니다. 네, 이거 3D 프린터 아마 레진 출력물인데 요 하단에 프린팅을 위해서 만들어진 지지대들을 다 이렇게 좀 잘라내야 됩니다. 네, 혹시 이 영상 보고 이 파일럿 구매하셔서 여기 앉혀 보실 분이 있으실까 말씀드리면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한 번에 싹 이렇게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위치를 잡으셔서 각도를 잘 만들어 주셔야지 이렇게 앉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단계에서도 이제 엉덩이랑 의자랑 딱 밀착이 된 상태가 아니고 살짝 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잘 앉을 수 있도록 엉덩이하고 그 등 부분을 칼로 잘 갈아주시면 이렇게 잘 앉힐 수가 있습니다.
이제 표면에 살포질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이제 패널 라인들이 많이 무뎌졌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그레이버나 패널 라이너로 이제 좀 선을 약간 더 분명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 도색을 위해서 동체를 블랙 아크릴 프라이머로 씌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군제 2호 브러쉬를 사용했습니다. 조종석 부분은 안쪽이 다 뚫려 있기 때문에 이제 에어브러쉬를 하면 검은 색상이 다 이제 안으로 다 들어가니까 앞쪽에는 붓으로 프라이머를 칠해 주었습니다. 네, 블랙 프라이머가 건조가 다 되면 이제 본 도장을 시작합니다. 네, 바에오 모델 컬러를 희석해서 이제 에어브러쉬 한 거고요. 2호 에어브러쉬를 사용했습니다. 네, 색상은 모델 컬러 70.906 페일 블루입니다. 각 면에 색을 한꺼번에 다 올리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칠하고 다른 면 칠하고 해서 각 면에 서로 조화를 맞춰가면서 색을 올리게 됩니다. 근데 이 킷은 이제 사이즈가 좀 큰 킷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동체를 이렇게 한 번에 1차 색상으로 다 내진 않고요. 나중에 한 번 더 색을 한 번 더 냅니다. 이거는 이제 1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동체의 꼬리날개 부분에 이제 마스킹 처리해서 붉은색도 칠해줍니다. 네, 이렇게 동체의 기본 베이스 색을 완성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파일럿도 블랙 프라이머 이후에 명암을 표현하기 위해서 라이트한 그레이를 뿌려주었습니다. 네, 다음 아크릴 붓도색을 할 건데요. 약간 묽게 색을 칠해서 밑에 명암이 그대로 살아나게 필터링 스타일로 피규어를 칠해주고 있습니다. 네, 미군의 이제 위장 무늬를 칠해줄 거기 때문에 이제 이 베이지 컬러가 밑색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린 컬러입니다. 네, 다음은 그레이 컬러로 이제 무늬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밝은 베이지로 또 무늬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제가 군대 생활할 때보다 훨씬 더 그 위장 무늬가 좀 작은 패턴이 많은 뭐 그런 현대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도색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어두운 워시 용액으로 이제 고리진 부분, 음각 부분들에 명암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워시 용액이 이제 건조될 동안 기본 베이스 피부톤을 칠해줍니다. 근데 이제 피부에 좀 어두운 색을 칠해줍니다. 얼굴에 명암이 좀 보이기 때문에 약간의 표정이 보이게 되죠. 블랙 워시로 디테일한 표현을 해줍니다. 네, 저는 아크릴을 좀 많이 희석을 해서 약간 그림 그리듯이 해서 명암을 계속 추가해 나갑니다. 이제 지금은 좀 이상해 보이지만 도료가 다 마르고 나면 그런 대로 괜찮게 보일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제 손에는 장갑을 낀 그런 조형이었습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의 컬러링이 되었습니다. 네, 살짝 건조를 시킨 다음에 이제 피부에 밝은 톤 표현을 합니다. 스트리밍 화질이 좀 뭉개지기 때문에 이제 여기 피부 표현이 잘 안 보이긴 한데 뭐 그런 대로 잘 되고 있었습니다. 피부 컬러가 건조되는 동안에 이제 헬멧에 디테일한 도색을 합니다. 네, 살짝 건조를 시킨 다음에 눈, 코, 입을 그려줄 겁니다. 지금은 이제 흰자 칠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눈동자 찍는 겁니다. 자, 손톱에 미리 한번 찍어보고 눈썹하고 눈동자를 그립니다. 네, 왼쪽에 한번 찍고 그 다음에는 오른쪽에 찍습니다. 네, 그 다음에 눈썹을 그립니다. 네, 이후에는 이제 얼굴에 이제 잔 명암들 표현해주고 피규어 도색을 마무리합니다. 네, 도색이 된 피규어를 이제 탑승시킵니다. 네, 스트리밍 카메라에서는 이제 표정이 안 보였지만 실제 이렇게 눈, 코, 입이 정확히 있는 모양입니다. 네, 좌석에서 떨어지지 않게 순간 접착제를 이용했습니다. 네, 전면부의 그 클리어 파츠는 붓으로 창틀 부분을 도색을 해서 일단 이렇게 붙여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붙여보고 나니까 아무래도 동체랑 이질감이 좀 느껴져서 결국에는 이제 마스킹을 해서 다시 도색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든 생각인데 그냥 도어를 개방한 형태로 만들어보자. 안쪽도 잘 보이고 좋을 것 같아서 문을 띄워버리기로 했습니다. 이제 사이드 쪽 도어의 이 클리어 파츠도 원래는 이제 조립하기 전에 붙여서 하는 게 좋은데 이렇게 색칠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중에 붙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석은 이제 도어를 만들 때 클리어 파츠를 붙이고 마스킹을 하고 이제 칠하는 게 맞겠죠. 저는 이렇게 뒤늦게 마스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대중없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차피 제가 동체를 한 2번에 걸쳐서 색을 칠할 거기 때문에 뭐 제 기준으로는 이렇게 작업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스케일 모형에서는 딱히 이렇게 순서가 딱 정해진 건 아니니까 네, 어쨌든 뭐 자기 합리화입니다. 네, 가끔씩 사용하는 초음파 커터입니다. 아트나이프로 도어를 잘 잘라낼 수도 있겠지만 초음파 커터 이용하면 아주 쉽게 이런 부분을 작업할 수가 있죠. 네, 이런 것도 이제 계획이 있었으면 미리미리 자르고 시작했을 텐데 이렇게 뒤늦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키트에는 도어가 추가로 있기 때문에 이 잘라낸 도어를 다시 붙여줄 건 아니고 이 잘라낸 도어는 이제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새 부품을 개방된 상태로 달아줄 겁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반대쪽에 도어도 떼어 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클리어 파츠에도 다 마스킹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 창들이 다 마스킹 되어 있죠. 네, 이 헬기의 그 디자인의 그 옆쪽으로 하단부 쪽으로 해서 검은색 띠가 이렇게 둘러져 있는데 이걸 칠하기 위해서 마스킹을 합니다. 네, 하단부에도 꼼꼼하게 이제 마스킹 해주고요. 네, 그리고 마스킹한 부분을 이제 에어브러쉬로 칠해줍니다. 네, 요거는 제가 2호 브러쉬 이용했는데요. 비틀벅의 2호 브러쉬인데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킷은 크기가 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어두운 색상으로 약간 어느 정도의 명암도 표현해 주면서 이렇게 도색을 해 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클리어 파츠 부분도 자연스럽게 동체랑 어울리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리 쉐이딩을 먼저 해 주었습니다. 이제 2호 브러쉬로 이제 쓰면 좋은 점이 이제 얇게 이런데 이제 처리할 수가 있으니까 저 창 안쪽에 이 부분에도 잘 피해서 칠하기 용이하죠. 네, 마스킹 부분 제거합니다. 네, 2차 도색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제 프리 쉐이딩을 합니다. 2차 도색할 때는 좀 더 볼륨감을 많이 내볼 생각으로 좀 깊은 색감 내보려고 이제 한 번 더 해보고 있습니다. 한 번 도색을 해서 마음에 들면 뭐 그렇게 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스케일 모형이다 보니까 이렇게 색감이 단계가 풍부하게 많이 나오는 게 나중에 완성했을 때도 좀 더 만족도가 있고, 그리고 뭐 사진을 좀 찍어봐도 좀 더 이렇게 현실감 있게 이거 진짜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서 이건 뭐 제 취향이 그렇습니다. 네, 이제 동체에 2차 도색을 합니다. 물론 이 클리어 파츠 마스킹은 모든 작업이 끝나고 띄어도 괜찮은데요. 저는 이제 붓으로 붓도색으로 이제 마감재를 칠할 거기 때문에 뭐 지금 단계에서 띄어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뉴얼을 보니까 이 헬기 위쪽에 약간 어두운 색으로 이렇게 칠해진 영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역을 이제 연필로 스케치를 하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영역을 붓으로 칠해 주었습니다. 네, 이 붓도색을 해서 아주 깔끔하게 칠해진 부분이 이제 너무 선명하면 근데 또 실감이 잘 안 나겠죠. 그래서 이 플랫한 부분에다가 밝은 회색으로 약간 빛바랜 느낌을 추가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유광 마감을 한번 한 다음에 데카를 붙이는데 저는 이제 시간도 절약할 거면서 바로 데카를 붙였습니다. 네, 라이브 스트리밍 하면서 이제 그 데카를 붙였는데 이제 데칼이 양쪽으로 서로 붙어가지고 완전히 이제 복구하기 힘든 상황이 몇 번 있었는데 그걸 제가 이렇게 잘 펴서 이렇게 복원하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뭐 그것까지 영상에 담으면 이제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네, 헬리콥터를 이제 상징하는 위쪽의 프로펠러 부분, 그 블레이드 부분을 이렇게 십자 형태로 할 게 아니고 이제 이게 이제 해군 헬기다 보니까 갑판 위에 이제 폴더 형태로 접혀 있는, 그러니까 이제 착륙해 있는 상황, 네,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약간 살짝 개조를 해주었습니다. 이 뭐 폴더 형태로 만들려고 배려가 되어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요. 자, 여기 사진 보시면 여기 실사의 이제 폴더 형태의 모습입니다. 네, 블레이드의 이제 고정부 부분에다가 이렇게 핀바이스로 구멍을 뚫어서 이제 각도를 비틀어서 붙일 수 있도록 뭐 간단한 개조를 해주었습니다. 개조를 마친 이후에는 이제 작업이 어느 정도 다 됐기 때문에 이제 헬기 몸체에 붙어 있는 것들 다 부분 붓으로 도색을 해줍니다.
네, 도색된 부분들이 너무 플랫하게 나오지 않도록 필터링도 계속 병행해 줍니다. 개방된 상태를 만들어줄 도어도 도색을 해주고요. 네, 저는 이 단계에서 헬기가 좀 더 이렇게 무게감 있게 나오기를 원했기 때문에 좀 약간 어색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쉐이딩을 약간씩 더 넣어 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도어를 달아주고요. 네, 그리고 이제 피너시를 하기 전에 이제 유광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네, 이번 편은 이 유광 마감제 뿌리는 데까지 있고요. 이 이후에 피너시하고 그리고 약간의 웨더링 그리고 이제 베이스 제작하는 거는 2편으로 이어집니다. 네, 1편만으로도 시간이 꽤 길었네요. 네, 작업이 마무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또 중요한 작업들이 남아있죠. 네, 2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